왜 안 해? 관심 있다는 것도 하고 이주에 10%.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역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자 공부출장소 총무팀장으로 발령받은 심영보입니다. 앞으로 지역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드시고 계신 떡과 생수와 귤은 화산동 지역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회의에 앞서가지고 먼저 당연히 안내사항을 제가 전달을 해야 합니다.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다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회의 지역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장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갖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지금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갖다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갖다가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권역 1월 지역회의는 김현효 위원님께서 주재를 해주실 거고요.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 행위 제한에 걸려가지고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역회의를 부득이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갖다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년 지역위원을 갖다가 모집한 데는 안내문을 갖다 다 지금 보셨을 거예요. 뭐 집에 가시는 자녀분이나 뭐 손자분이나 아니면은 후배분들 이렇게 많이들 이웃들에게 좀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 지역 청소년 지역회의도 어른 지역회의만큼이나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금일 회의 진행 순서를 갖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11월 상정되었던 세건에 대해 시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1월 자체 회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1월 동구 1권역 지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말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인사말 저희가 내일 모레는 이제 저희 민족 기념명절이 설입니다. 설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은 토의를 할 수 있게 안건을 간략하면 간략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농수산대학 부심에 노인복지관을 설립해달라는 건이 있었고요. 하나는 도심 속 마을 숲
구성 사업 이렇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농수산 대학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농수산 대학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소유 거고요. 거기에 아직까지는 거기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 대학 건물을 쓰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냥 제가 사실만 전달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결정난 부분이 아니고. 근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를 부딪혔냐면요. 농수산대학교의 대학 그 공원 위치에 대한 변경은 많이 합의가 됐어요. 금년 6월까지는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원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공원 부지에서는 취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막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보다 만일 예를 들어서 동부 노인복지관 설립했다. 한 복지관에 오시면 밥을 드려야 되는데 취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건 일단 그런 걸 좀 풀어야겠다. 그게 농수산 대학이었기 때문에 기숙사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이것도 하나의 아닙니다. 해서 좀 문화예술인이 그 공간을 무료로 이용을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문화예술 행위도 좀 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럴 때 공원에서는 사람이 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 그 건물은 8개 동으로 매우 큰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모두 이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그 생각을 못했죠. 그냥 부시고 짓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이거를 학교 부지로 저희가 복원을 하느냐 이러한 준다 해드린 이런 과정 절차가 거쳐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지금 왜 제가 동부 노인복지관 설립해 달라고 했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농수산대학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대학이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거의 매우 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복지관을 짓겠다. 아니면 시에서 문화센터를 짓겠다. 이 정도로 단편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커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러한 옆에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나 이 정도 주민센터만 돼도 안에다 무엇을 할까를 논의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하면 이거 10배 규모가 넘는 겁니다. 우리 근로자 종합복지관하고 이 청사를 합친 거에 10배가 넘어요. 그거를 뭐를 하냐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주민들 아마 여론조사 들어갈 거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천상이요. 시장이 하고 싶다고 시장이 거기다가 문화센터 짓자, 어린이집 짓자 이렇게 하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게 이쪽 주민 여기 화산동이나 봉담이나 이런 인근 주민들 그게 팔탄도 될 수도 있고 정남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그 노인복지관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기 태안 3지구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중복의 문제도 있고 봉담 2지구에도 노인복지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이미 노인복지관이 2개나 계획이 되어 있어요. 태안 2지구랑 봉담 2지구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 분들이 그 위치적으로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고요. 제가 이걸 노력해서 중간에 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게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하면 제가 이쪽 분들이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위치적으로요. 그 설명을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지역회의가 계속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한 5분씩이 됐든 방향이 어떻게 잡히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쓸 수 있는 제가 되게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농수산 대학입니다. 왜냐면 그거를 받아는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왔는데 그게 진짜 이쪽 분들이 잘못 쓴다면 이거는 이분들이 잘못 쓰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잘못 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분들이 매일 거기 가서 놀고 지내고 활용할 수 있게 이게 시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거기다가 뭘 하나 줬는데 시민들이 안 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중간 과정을 저희가 뭐 한두 달 한 번씩 조금 짤막하게라도 우리가 농림부랑 진행되는 상황이나 아까처럼 지금은 거기서 먹고 자는 행위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바뀌는 상황은 이 지역회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하면 돼요. 그 두 번째가 도심 속 마을 숲 조성 사업을 그때 이제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근에 저수지가 6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동네 마을 숲으로 조성해서 녹지 공간을 좀 조성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12월에 안 해서 이게 좀 아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화산동에서 내신 것 같아요. 이 저수지 6곳이 다 화산동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견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의 입장은 이 의견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을 숲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화산동이니 특히 또 이번에 화산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주민자치회랑 저희가 논의를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어떻게 마을숲을 조성하겠다는 안을 내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전부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여기서는 우리가 지역회 1년 넘게 했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그냥 건의를 한다고 시민들 뜻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화산동에는 열성적으로 지역회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6군데를 좀 잘 아시니까 여기에다 무슨 나무를 심을지 숲을 조성해 달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여기는 나무를 이렇게 몇 그루 심고 뭐 일부는 뭐 풀밭을 조성하자고 하든지 그걸 지역에서 결정하면 저희가 뭐 예산적인 지원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무를 심자는 것까지도 저희가 그냥 하면은 여기에 그냥 느티나무 심자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느티나무 심잖아요. 그것보다는 여기가 주민자치회도 첫 생긴 해니까 주민자치회의 첫 번째 사업으로 생각해서 어떤 나무를 가꾸고 수변에는 경계를 어떻게 나누고 이런 걸 논의한다면 화산동에서 최초로 만든 이러한 시는 그냥 지원만 하고 이러한 공원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겠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막 심는 것보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진행하고 중간에 그럼 아마 주민자치회랑 논의되는 과정에서 뭐 이게 뭐 3천만 원 했는데 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 원 하자 뭐 이랬는데 그걸 주민이 수용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저한테 이런 지역회의 누가 잠깐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거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가 이렇습니다. 지역회의 예전에 작년 말에도 했지만 안건들에 대해서 마을 하나하나를 이제 주민들이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시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기안중학교 들어가는 사거리에 비보 좌회전 뭐 해주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설명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부분은 천상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요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저랑 아까 논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이걸 직접 시행할 담당 과장님이 하시나요? 뭐 팀장님이 하시나요? 실제로 과장님도 팀장님이 실무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 교통시설팀장 김상구입니다. 지난번 지역회의 시 건의하신 기안중 사거리 국공개선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 요지는 기안 초중학교 학생들이 이 횡단보도가 이제 보행자 신호시 이 건너편에 이쪽에 건너편에 이제 그 학원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학원가가 많이 있는데요.
그 기한 초중학교 학생들이 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이쪽 현황 도로의 차량은 적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그냥 건너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쪽도 도로 선형이 굴곡이 심해서 이 도로 선형을 개선해서 이 동원부지 쪽으로 좀 축소를 하고요. 이쪽에 도로 부지에다가 교통선 및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이 도로의 그 시야도 확보하고 이 횡단보도 3개를 동시 신호 줌으로써 그 통행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그 1월달에 그 경찰서 교통시설 심의는 통과가 됐고요. 2월달까지 실시 설계 완료하여 4월달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그 반대쪽에 이쪽에 지금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에는 지금 아이들 통학로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쪽도 사실은 좀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제 주차 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담이 있습니다. 아파트 담이 있고 아파트 부지가 이 도로 부지를 어느 정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측량을 해보니까 그러면 현재 도로 부지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에다가 이제 횡단보도나 교통선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법을 찾은 게 그때 저희 현장에서 이제 어머니들도 만나고 왔는데 최대한 이쪽도 안 나와서 이쪽 도로 부지를 공원 부지로 이전을 하고요. 이쪽에다 이제 도로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부지 있잖아요. 이 부지가 다 사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공원 부지로 이동해서 이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데다 교통성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가 개선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게 동시 신호를 주니까 애들 위험한 거나 오히려 이동하는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대양초 인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생활도로팀장 김장환입니다. 대양초등학교 인근 인도 조성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개선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현장 답사 결과 인도가 미설치되어 대양초등학교 통학생 및 인근 주민들이 안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랑도로 역 부규지가 존재하고 여유폭 3m 이상 확보됨에 따라 금년 추경에 1억 1천만 원을 예산 확보 후 2020년 9월까지 인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을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죄송스럽지만 방청 오신 분들께서는 지역위원님들 간의 토의와 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특히나 이 회의에서 발언권 자체는 지역위원님들만 가지고 계십니다. 지역위원님들 간의 토론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1권역 자체 회의를 진행해 주실 오늘의 주재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지역회의는 기배동 지역위원이신 김효녀 위원님이십니다. 큰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 1권역 2020년도 1월 지역회의 진행을 맡은 김효녀입니다. 하성 시민 지역회의 동부 1권역 1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지역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읍면동별 순으로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제안 설명하는 사정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하산동 먼저 설명하게 됨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하산동 노영현 위원님께서 나와서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하산동 지역위원 노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이야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동부 일본역 지역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멀리서까지 이렇게 방청을 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설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능하겠습니다. 노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하산동 대표주자 주제 발표 건으로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좌회전 차선 2차로 확대 및 택시 승강장 변경 설치 건이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드릴 말씀은 사실 택시 승강장 이제 설명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7일 날도 저희들의 자체 지역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하산동은 자체적으로. 그래서 의제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하산동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택시 승강장이 전혀 택시조차도 서 있지 않고 시민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좀 어이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저도 이제 지역회의를 하다 보니 그래도 한번 민원도 좀 넣고 또 택시 관계자분들도 민원을 좀 넣었다라고 해서 시청 교통과 택시 팀장님을 좀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경찰서 심의 결과 승강장을 다시 변경하는 걸로 좀 가결이 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인데 진작에 준비했던 건데 아마 오늘 답변이 그렇게 좀 나왔다는 걸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앞 좌회전 차선 2차로 확대권 가 도로 해남 나 관찰사례 건의사항 그리고 택시 승강장 변경 그냥 잠깐 설명하는 왜 그렇게 이게 의제로 알고 올리게 됐는지만 설명드리고 승강장 변경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로 확대권 도로 해남 태안농협에서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입구까지 기본도로 2차선 확정 공사가 좀 완료가 됐습니다. 기존의 1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고 좀 진행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좌회전 차선 1개 차선을 두지 우회전 차선 일부만 확대 변경을 했고요. 그 결과 2개 차선 확대 공사로 인한 차량 증가 및 이동속도 개선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라는 이런 결론이 좀 났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가 태안농협입니다. 여기 버스 승강장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회전 차선을 개선을 만들었고 여기는 하산동으로 들어오는 1차 단차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1차선에 병점으로 고가로 나가는 좌회전 차량인데 이 차량은 엄청나게 이 이동 차량이 많고 여기는 적음이 아니고 거의 미미할 정도입니다. 우회전 차량이. 그래서 이걸 이제 관찰 결과는 1월 3일 날도 14시부터 30분 동안 해서 이건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확인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1월 3일 날 30분 동안 관찰된 내용의 이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부터의 사진은 약 2주 동안에 관찰된 내용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신호대가 있고 이 교통시설 구조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수병원이고 베스킨 라빈스 그리고 택시 승강장인데 그 택시 승강장이 자가용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병적으로 나가는 차들이 대기하고 이게 바로 뒤에가 농협사거리인데 대기하고 있는 사진들이 이건 이제 제가 약 2주 동안에 관찰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실제 도로상을 변하는 차량 이용 증대 확대 증진과 이용자인 주민들의 실제 체감효과 증진 및 차량 이동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을 2차로 확대 변경 설치권을 지금 건의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뒤로 안 가나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가는 지금 보이는 우회전 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 그러면 그 농협 사거리부터는 일방 통행식의 도로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동시 좌회 차선을 주고 이 교통 시설 이 상거리를 이쪽 그 현재 건물 쪽으로 붙여주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 횡단보도를 이쪽 뒤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이 횡단보도를 이쪽 뒤쪽으로 옮기면서 그럼 이쪽의 횡단보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시 좌회전이 되니까 교통정체 흐름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좌회전으로 나가실 분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우회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뒤에 킹마트가 있는데 킹마트도 그 농협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얼마든지 정남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효용로 수원대 방향으로 영건로로 갈 수 있는 이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도 미미하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약간 낭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님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정말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변경 설치권 현재 택시 승강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택시 승강장이 현재 자가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농협 바로 맞은편 구 택시 승강장 자리입니다. 택시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임의로 한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하고도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좀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설명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체계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걸 좀 유심히 봐주세요. 여기가 효용로에서 저희 하산동으로 들어오는 이 롯데리아 상거리입니다. 롯데리아 상거리. 그런데 이 신호는 직진 후 직자가 돼 있고 바로 한 120m만 가면 킹마트 상거리는 직자 후 직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미 여기는 직자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직자를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진행 방향을 차량들이 진행을 했는데 킹마트에서는 직자가 먼저고 직자가 먼저고 직진인데 신호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 많게는 150m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자를 하고 가는 차량들은 신호대기에도 걸려버립니다. 이것 또한 그 교통 흐름에 대단히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분 화성시의 이 부분은 저희 하산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지역들이 대단히 제가 많은 걸로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호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인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하산동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제안 설명해 주신 제안 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때는 지역위원님은 손을 들고 지역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설명을 아주 잘하셨나 봐요. 큰 박수 주십시오. 다음은 봉담읍 양성미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봉담읍 지역위원 양성입니다. 저는 수영이 신창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 지금까지 약 12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읍 지역위원 양성미입니다. 저는 수영리 신창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 지금까지 약 12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온하던 저희 수영리 아파트 주민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작년 1월과 12월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의 그림 한 장이 네이버 카페 수영리 사람들이라는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던 카페 소식에 올라오면서입니다. 이로 인하여 작년 12월 23일 읍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대표 일부와 시의원 및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단히 물류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관계자 말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물류센터 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해제 조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 계획 변경 결정을 시장님께서 국토부로 요청하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 5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전면 철회 취지의 반대 서명을 받아 2020년 올해 1월 2일 시청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와 도시공사 앞으로 행정 공개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화성시나 공사의 답변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아 공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회신 공문을 보내와 주민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 모임을 갖고 수영리 물류센터 건립은 절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수영 오거리 및 아파트 주변에 각종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속기록에 공사 사장이 말씀하시길 공사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 물류센터 예비조사를 공사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시의원들에게 보고한 내용도 입수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공사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수영 오거리는 지금도 출퇴근 시 봉담 가천간 고속도로와 43번 국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류단지, 효행지구 및 동아지구, 봉담 2지구 등이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수영리 5개 단지 아파트 약 2,500여 세대 및 봉담 주민 대부분이 체감하는 물류단지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수영 오거리의 극심한 교통체증, 둘째, 화물차 진입에 따른 대기오염 증가, 셋째, 물류센터 도입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 넷째, 대기 물류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소음 증가, 다섯째, 향후 대규모 주거 환경 조성에 따른 민원 증가, 여섯째, 주변의 혐오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등 집중 설치에 따른 불만 등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설을 반대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에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녹지 개발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수영리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농수산대학 건물 활용과 연계한 군포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문화벨트 조성과 언덕을 이용한 서울의 농촌토성과 같은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특히 공원 조성 시 공사토지에 식수되어 있는 각종 유실수 나무를 활용한 가칭 전국 최초의 과일과 함께하는 공원이라는 테마 공원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봉담 2지구 및 동아지구, 효행지구 개발로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봉담구청을 선제적으로 신축하고 각종 주민 편의 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등을 건립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시장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시의 행정의 근본은 주민생활의 발전일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시의 행정은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봉담 양선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때는 주실 의원님은 손을 들고 지역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담, 기안 부배동의 윤병이라고 합니다. 그 봉담은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이긴 하고요. 사실은 그 과천의왕관하고 그리고 또 43구 말고요. 광명도로가 합쳐지잖아요. 5단지 앞에서. 그래서 거기서 정체되는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오염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고속도로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데는 불과 15분이 안 걸렸는데 거기서 20분이 걸려갖고 경남을 내려갑니다. 거기서 항상 정체되는 것 같아요. 낮에도 정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제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네,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셔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네, 그럼 한 가지 또 있답니다. 들어주세요. 제가 전원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다른 회의석상에서 주민이 원치 않을 때에는 건립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실입니까? 저기도 많이 오셨는데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는 시정에 기본적으로요 시민들이 반대하는 걸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요 논의 과정이 좀 더 있어요. 왜냐면 과연 저분을 전체로 볼 수 있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분이 전체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엊그제도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같은 화성인데요. 메타폴리스에 77층짜리 빌딩을 짓겠다는 안이 나와서 제가 전체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그 기업체가 자기는 77층을 짓고 싶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거 시랑 뭐 이렇게 다 미래 협약한 거 아니냐. 그거 제가 다 아니라고 했어요. 일일이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00통 문자를 받고 500명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다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냐. 답이 똑같은데 그러면 답을 붙여넣기 해야지 일일이 제가 쳐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중요한 건 본인 시민들이 원하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지역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지역회도 주민들이 마을에 계속 관심이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주민들의 대표로 시장을 뽑았기 때문에 시장이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셔야 될 게 그걸 무슨 권한으로 하냐?
그건 주민들이 저한테 투표를 통해서 준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뭐 그걸 결정했냐? 저는 지금 전면 백지화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백지화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물류단지 들어오는 걸 기본적으로 뭐 찬성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의향이. 저는 화성시를 새롭게 뭐 공장 들어오는 개발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론자예요. 저는 그린벨트로 놔두겠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딴 분들이 하도 이걸 개발해야 되지 않냐, 개발해야 되지 않냐 해서 빌려서 거기 아마 방법이 검토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저는 그대로 제 임기 내에 놔두는 게 전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그거보다는 거기 뭘 해야 되지 않냐고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게 그 주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인가 요거를 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을 드리게 해서 여기 5개 단지 이건 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오늘 처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뭐 5개 단지에서 아파트 입대위에서 찬반을 쭉 많이 동별로 조사했는데 그냥 놔두자. 근데 그게 만약 50%가 넘어 하면 저는 사견을 전제 조건으로 놔둘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30명 50명 동탄 1동 같은 경우 1동에 1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500명의 주장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어요. 이 지역회의를 만드는 과정도 그런 거예요. 제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아까 좀 논의하는 공무원들이 이 밤에 와서 횡단보도를 어떻게 놓을 겁니다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게 함께 논의하는 구조의 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방식이 옳은지는 검토하고 만약 그 지역 분들의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그 지역 분들이 개발을 물류단지 동을 반대한다. 개발을 반대한다. 하면 저는 전면 백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정리가 대충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배동 문병희 위원님께서 대안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배동의 임정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역사공원이 저희가 만들어주신 것으로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역사공원 주변 환경이 역사공원과 안 맞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역사공원이고요. 이렇게 지금 저 끝에 보이는 차들이 많이 서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공원은 정말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셔갖고요. 저희 벚꽃놀이 축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쪽 아까 계속 네모칸에 들어가 있던 것이 바로 이런 주차장 시설인데요. 제가 4달인가 5달 전에 동부주차장소장님한테 제가 의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맞은편 이 도로 여기다 쌓은 차는요. 그 맞은편에 그 차를 고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 녹지나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인지 차수리 시설이 이걸 여쭤봤는데 알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차들이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 이 부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그 신의주 아파트에서 역사공원으로 가는 그 도로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기가 무서운 겁니다. 공원은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 주변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곳을 지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서 반대편을 건너오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부지가 지금 어떻게 이용되는지에서 알고 싶고요. 지금 자꾸 이런 폐차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라서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에서는 계속해서 빼내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을. 보통 그래서 기배동이 그 적정지라서 항상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관리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윤병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강읍에 있는 김기성입니다. 저희가 무슨 역사공원이죠? 우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한 역사공원인지 알고 싶고요. 이 바로 지금 역사공원 역사공원의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요 역사공원 뒤쪽이 아마 그 문화재로 이게 저 수원 예, 보읍성입니다. 예. 저기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아파트 제가 와우리 사는데 그쪽을 자주 이용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앞에 1급 정비 공장이 있는데 아마 불법 주차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이 정비 공장은 저도 이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 난 거는 제가 볼 때는 적법하게 납니다. 그리고 1급 같은 경우는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거기 허가가 떨어져야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공원에 유유지다 보니까는 이제 불법 주차시킨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공장에다 아마 행정명령 내리면 금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산 녹지에도 그러면은 생산 녹지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시간이 끝나면? 아니요, 그 맞은편에 1급 자동차 정비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보통 이제 전문 정비원에서 카센터는 그냥 신고하고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1급 종합정비 공장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심의가 돼야지 생산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허가를 받지 않은 종합정비 공장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기 국무주차장소에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제안 설명을 하신 윤병희 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동부출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신 분이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다음 설명회를 하기로 네, 그 내용은 그때 자세히 듣는 걸로 하고요. 그럼 네. 그렇게 그럼 다음에 이렇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 1권역 지역회의 운영에 관하여 공동 주제를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지역과 성명을 밝히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남동 지역의 노영입니다. 먼저 우리 동구 출장소 우리 팀장님 포함해서 지역회의가 2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안건을 지금 제안을 받았는데 그럼 2월 15일 이전에 그러면 한 번 더 하실 생각의 의제를 받은 건가요? 그게 좀 첫째 질문입니다. 네, 그거는 총무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회의 일정을 2월에 할 수 있는지는 검토는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요. 현재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역회의는 2월하고 2월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회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2월에는 제가 이런 간담회나 이런 제를 거의 다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선거가 앞서서 지금 뭐 선거에 대한 시비에 제가 휘말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선관위도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2월에 나오면 선관위 직원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제가 어떤 하나하나의 발언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지역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 그걸 타 후보들이 발언할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왜 민감하냐, 원래 작년에 할 때 이 고민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좀 아까 수영리에 대한 물류단지 얘기했죠? 이게 다른 후보들이 공약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시거든요. 그럼 제가 말을 하나 잘못하면 다른 누구의 공약을 들어주고 누구의 공약을 반대하는 형태로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으로서 화성시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될수록 중립을 정확하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정당인 걸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딴 분들이 이 내용 자체가 정부 지역 현안하고 연관되고 이게 정치인하고 다 연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는 이 지역에 안 하는 게 훨씬 더 지역에 더 발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재단이 네. 본 지역위원은 회칙 개정안을 두 가지는 여기서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근데 그 지역 위원분들께서요. 네. 좀 아까 이거 참 다른 데도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이 지역 회의를 우리 뭐 행정공무원이 일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그 일반 여기 시민들끼리 하는 행위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1년 넘어서 시민들끼리 다음 달에 뭐 지역이 여태까지 있었던 현안들을 서로 정리하고 논의하고 이런 거는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이 참여하냐 안 참여하는 문제지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드리고 여기 스스로 하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지금 또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네,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회의 전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후 읍면동 자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곳은 남아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